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이 시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잠시 뒤에 증인석에 나옵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에선 비상계엄에 대한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재차 증언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김용현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나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가림막 설치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 답변이 제한된다, 이런 말을 반복했는데요. 이미 공소장에 적시된 4인 1조로 의원을 들쳐업고 나오라는 대통령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고 나오라는 대통령의 발포 명령에 대해서도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이런 말들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바로 시작을 하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여러 질문이 있었고 국회 측에서도 질문을 했고요. 하지만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답변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 신문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체포 지시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잠시 뒤 5시 30분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출석을 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하고 아니면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전에 들어온 영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재판부 앞에서 약 3분 20초 정도 발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포를 지시하지도 않았고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그런 허상을 쫓는 느낌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납득이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탄핵 사건이 다른 범죄 형사 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실제 어떤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어떤 그런 비위 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도 전반적으로 나온 그런 얘기의 취지는 군이 수방사가 거의 몇 사람 한 10몇 명 정도가 북해에 겨우 진입을 했고 또 7번 무슨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런 상황을 제게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 제가 그 4인 1조로 해서
뭐 안에 사실 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의사당 그 본관에도 그게 7층짜리 건물인데 그 안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본관에 위치해서 질서 유지하라는 그 특전사 요원들도 이제 불 꺼진 쪽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그 소화기 공격을 받고 또 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처음에 14명, 나중에 이제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라고 군 철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기 기억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를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휴정을 하고요. 네,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3분여간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수방사 10여 명이 진입했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병력만 투입을 했는데 어떻게 내란이냐, 이런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민간인은 수천 명이 영내에 있었고 의사당 7층짜리 의사당에도 수백 명의 민간인이 있었다. 특전사는 소화기의 공격을 받고 나왔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소화기를 뿌려서 그 소화기 공격을 받고 특전사가 나왔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죠.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와, 진짜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이어가지고요. 철면피에도 갑을병이 있다면 갑 중에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도 상식을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계엄군이 진입하고 난입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국회가 봉쇄돼서 국회의장이, 야당 대표가 담을 넘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저희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 핸드폰을 뺏기고 또 선관위 주변에 군인들이 또 들어가서 다 서버를 찍고 이런 모습 저희가 다 지켜봤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그 엉터리 국무회의와 포고령과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읽고 보고 증언을 듣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요? 수방사 겨우 10여 명이 들어갔다고요? 유리창 깨고 다 들어가는 거 봤고요. 그리고 철수 지시를 해가지고 나왔다? 철수 지시를 받은 바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하고 그 방어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왕좌왕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안내를 해서 그 국회 본청에서 의원회관까지 그 지하 통로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국회 출입하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그쪽으로 안내를 받아가지고 의원회관으로 나갔어요. 그분들이.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철수를 지시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인원을 뺐니 넣니. 어떻게 이런 거짓말과 궤변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지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구치소 안에서도 정말 선전선동하면서 혹세무민하는 얘기들만 쏟아놓고 있는데 헌재에 나와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망상에 젖어서 본인이 기억력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 그 내란 사태 그 인근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검찰에서의 조사나 이때 나온 증언들이 굉장히 그 확실한 기억인 겁니다. 그 날짜에 가까울수록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검찰의 공소장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뜬구름 잡는 무슨 호수의 달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볼륨을 좀 키워주실 수 있으면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문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변화가 있으실까요? 그거는 뭐 그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전직이니까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늘 진술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부분 좀 중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재판관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그대로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5시 30분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헌법재판소 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홍장원 전 차장의 모습 그리고 질의응답 내용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증언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재판장님이 궁금해할 부분들을 그대로 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국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그대로 재차 증언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사령관들처럼 침묵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재판정에서 어떤 증인신문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는 지켜보도록 하지요. 정광재 위원님, 예. 수방사 10여 명이 진입을 했다. 인원을 계속 축소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인원도 축소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번 계엄으로 인해서 이것이 명백한 중대한 탄핵에 이를 만큼의 법률 위반 사안이냐 이 예. 부분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관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본인의 관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본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 사안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마음 먹었다면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실제 계엄으로 며칠간이나 이루어질 정도로 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측면을 어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는 분들은 누굴까요? 헌법재판관 분들인데 오늘 나온 증인분들 또 그동안 검찰 조서에서 공소장에서 드러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분들이 증거로서 인정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네. 네, 할 말을 잃으신 건 아니죠? 아니 저는 질문을 따로 주시는 줄 알고 아, 예. 사실은 그 친위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했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법률적으로는 군인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켰으면 이미 내란죄는 실행이 된 것이고 다만 내란 행위를 했는데 종국적으로 본인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 예를 들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대신할 비상 입법기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최종적인 목표는 달성을 못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군인이 수백 명 이상 동원되고 국회와 선관위 등 국가기관이 계엄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이런 일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치부되는 것은 아니죠. 예. 장병들이 본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뿐이지 뭐 전 국민이 그날 12월 3일 날 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깜짝 놀라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이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국민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영현 의원께는 이 질문을 보태서 드릴게요. 오늘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를 향해서 이념과 소신을 다 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편향적이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 포함해서 답변을 주시죠. 예, 본인이 지금 뭐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어떤 신분에서 그 헌법재판소를 간 겁니까? 본인의 직위에서 파면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재판하는 법정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들에게 사상과 이념을 버리고 재판해달라고 얘기하는 걸 일단 재판받는 제가
20여 년 재판을 해봤지만 그 재판받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더라도 아직도 본인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제일 상석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재판을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능멸을 당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마치 재판관들이 미리 입장을 정해놓고서 결론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게 하는데요. 저는 우선 이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씨 측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또는 민주당이 추천해서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은 사상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재판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불복의 밑자락을 깔고 있는데요. 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대법원과 달리 대통령 목 3인, 국회 목 3인, 헌재 목 3인으로 이렇게 구성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의 본질이 그 법원의 재판과 달리 정치적 성격의 재판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인으로 구성한 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이미 그 구성 이유에 대해서 이제 헌법적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그 결론이 우리 헌법재판에서 적정하다고 우리 본 겁니다. 우리 헌법의 어떤 그 개정권자들의 결단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재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헌법이 명령한 것인데 지금 그 피소추인으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이 뭐냐면 자신이 관여해서 뽑은 재판관이 아닌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헌법에 대한 능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피소추인이나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편향성, 이념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있는데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탄핵 심판 결과를 피소추인이나 국힘 지도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이 사람은 탄핵해야 된다는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8명 중에 3명의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는다고 하면 나머지 5명은 법대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 주장이 맞다면 이게 탄핵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탄핵 심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모순돼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이제 5시 30분이 됐으니까 바로 증인신문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계속 속보 자막을 통해서 전해드릴 텐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재판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점을 앞서 보신 영상,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체포조 운영 지시 받았다는 입장은 불변하다. 자신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은 불변한 사실이다라는 증언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궁금해하는 것 그대로 답변을 하겠다라고 해서 체포조 운영 및 지시와 관련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판단에 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죠.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차례 정도 오셨는데 똑같은 걸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죠? 거기 상황이 어떠냐?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예. 자,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은 지금 증인신문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니까 잠시 뒤에 얘기를 하고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에 답변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답변한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본회의장에 가서 대통령이 4명이 1명씩을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했고 자신이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요. 그게 검찰의 공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 변론 기일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 지시했죠. 라고 국회 측에서 물었고 이진우 전 사령관은 답변 드리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작전 지시인 것으로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계엄 상황이 아니라 일종의 작전을 이행하는 것으로 자신은 이해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기존에 했던 발언, 진술 내용과는 조금 사뭇 달라진 느낌의 발언들을 증인석에서 했습니다. 한 말씀씩 들어보죠. 김인정 의원님. 말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나요?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마 이제 형사재판이 진행이 중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증인들 중에서 2사람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즉 내란의 어떤 공범의 형태로 지금 구속 수감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이고 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지금 뭐 소신껏 있는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지금 말을 아끼고 그 증언을 좀 더 그 과거에 그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도 있는 것이고 이미 충분한 그 어떤 증언이나 증거들이 확보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헌재에서 했던 것들은 아마 재판부에서 그런 다른 증언이나 증거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는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바꾸고 본인이 이게 뭐 계엄이 적법하다, 뭐 특히 뭐 의결 못하게 뭐 그 끌어내라 이런 지시받은 적 없다 이런 얘기들은 본인이 했던 진술이나 그 검찰에서 했던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엄이 어떻게 적법하다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본인이 그 군의 사령관쯤 되면은 참모들 중에서도 그 법무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하고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할 생각조차 안 한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본인이 뭐 휴대폰 메모 이런 데 보면은 이것저것 많이 검색하고 뭐 국회 예산 가능하냐 뭐 이런 걸 다 검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엄이 적법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충격적이고요. 과거 전두환 그 내란 사태 때 이미 그런 상황들을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이게 적법하다라고 이 주장하는 거가 오늘 그 윤석열 피소추인의 3분 발언만큼이나 저는 좀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무책임한 수방사령관의 모습 보면서 이렇게 증언하는 게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오판하는 건지 이러니까 똥별 얘기나 듣는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정광재 의원님은요? 저도 이진우 사령관이 오늘 헌법재판관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보인 발언과 관련해서는 저 자신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회나 검찰 조사 과정, 특히 공소장에 적힌 내용은 본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공식 문서가 되는데 그때 당시의 발언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하는 발언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신빙성을 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혼란스럽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인영 사령관이라든가 이 사령관은 30년 이상 군 생활을 했었던 분입니다. 예. 군이라는 문화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아주 철저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지금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질적인 것들이 완성돼 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사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그 증언이나 증거들이 이 헌법재판에서도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헌법재판관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장원 그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교 특채로 국정원 생활을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기존에 증언했던 두 사람과는 이해관계가 조금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 대통령과는 가장 큰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일지 여기에 더 많은 관심과 헌법재판관분들도 의미를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검찰 특수본 조사 자료를 보면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뒤에 행동들이 쭉 담겨 있었거든요. 전장병 흑복 착용, 안면 마스크 착용, 쇠지렛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이런 것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저게 포렌식을 통해서 다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물인데 이걸 뭐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진술을 오늘 안 했단 말이에요.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하다가 재판정에서는 물론 이거 형사 재판은 아닙니다만 재판정에서 말을 이렇게 바꾸거나 태도를 바꾸는 이런 상황이 종종 있나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법률적인 조언도 받다 보면 이른바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뭐 그 다음 주에 체포가 돼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경황이 없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는 제시되는 증거를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다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그 탄핵 심판에서는 아마도 전략을 그렇게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적법했다 내지는 국회에 출동하라는 것을 작전 지시로 알았다는 것은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군인 입장에서 적법한 명령인 줄 알고 따랐기 때문에 나는 정당행위를 행한 것이다. 그래서 위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총론적으로는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이게 또 위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본인이 위증죄의 죄책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죠. 예. 답변이 제한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면서도 총론적으로는 나는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대세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진우 전 사령관이 검색한 기록까지 나왔거든요.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검색해 보기도 하고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를 검색한 기록도 나왔고요. 이거 다 물증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말을 극구 아끼고 있는데 뭐 아낄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가 보기에는 더 뭐랄까요? 좀 괘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형사 재판에서는 이제 재판부의 괘씸이 무서운데 예. 탄핵 재판에서는 뭐 무서울 이유가 없죠. 예. 그러면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에서 전략을 좀 별개로 짰을 그렇죠.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요? 지금 이진우 그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본마당이 형사 재판입니다. 예. 탄핵 재판에서는 본인은 그냥 증인일 뿐이고 이 탄핵 재판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는 이제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형사 재판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의 입장은 금방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 부인입니다. 예. 범행을 부인을 하는 마당에 탄핵 심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기는 일단 위증죄 문제도 있고 또 내가 탄핵 재판에서 뭐라고 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법원 형사 재판에 그 증거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발언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에 반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좀 그 자백하는 취지의 여러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검찰에서 한 발언은 형사 재판에서는
본인이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그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아, 이 그래요? 세상에서는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예. 마찬가지로 공범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들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하고 이진우 사령관하고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검찰에서 이야기한 것도 그 내용을 부인해버리면은 이 세상에는 없는 증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증거물이 있잖아요. 검색 기록이랄까요? 아니면 포렌식 결과 이런 그런 건 것들은 괜찮죠. 그런 예. 건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헌법 탄핵 심판에서 지금 나온 증인들 한마디 한마디, 혹은 윤석열 씨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들에 제가 그거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가슴이 철렁철렁거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물증도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사 기록을 송구촉탁 받아가지고 수사 기록 자체를 통째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당일날 계엄 당일날에 국회 헬기로 착륙한 부대들 그리고 국회 의사당에 난입한 부대들이 이 지휘계통이 다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다 받아놓은 것들이 수사 기록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 지금 탄핵 재판에서 이 사령관들이 뭐라고 한마디 한마디를 했니 안 했니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탄핵 예. 재판에서 정말 굉장히 미미한 예. 의미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그동안 직접 눈으로 봤던 장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했던 증언들도 있는데 갑자기 뭔가 말을 바꿔버리는 듯한 그래서 이러다가 상황이 또 바뀌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 혹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예.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 철렁이지 마십시오. 예. 재판은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 재판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 인류가 고안해낸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실체 진실을 가장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만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재판이 왔다 갔다 그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예, 헌법재판소에 근무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의 김영현 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많은 네. 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 이 전 수방사령관이 헌재에 나와서 이제 그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다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특히 예. 오늘 증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다들 화를 돋구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개탄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여인영 방첩사령관 역시도 적극적인 진술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방첩사 요원에게 욕설하며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진술을 했고요. 국회 경내 진입 못해 대기하다 철수했다라는 본인의 방어적인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 요원에게 무조건 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점도 진술을 했고요. 포승줄과 수갑은 방첩사 요원의 기본 장구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가져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소에도 갖추고 있는 장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 요원에게 비무장 지시를 내렸다라는 점. 또한 방첩사 요원은 다 수사관이고 법률 지식이 높다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계속 속보로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다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요지는 아주 특별하게 계엄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금 부각하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불법으로 판정될 만한 지시는 내가 안 했다라는 취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에 대해서 각자 다 유리한 진술들을 하고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뭐 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그 증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전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하고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군 생활 했습니다만 방첩사가 옛날에는 뭐 기무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그 전에는 보안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만 예. 거기 요원들이 항상 포승줄하고 수갑을 휴대하고 다니나요?
제 기억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군 복무할 때도 기무사 대원들 뭐 항상 만나고 그랬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저건 조금 사실과 다른 증언들을 오늘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과 다른 일부 증언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근데 그 여인영 사령관이 오늘 증언한 것 중에 저는 제일 관심 있게 봐야 할 대목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예.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군요. 예. 그것을 인정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충암파라고 해서 충암고등학교 동문 후배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리고 이 계엄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서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본인은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뭐 이런 류의 발언들을 계속 쏟아냈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인물에 대한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 부분을 언급했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어떤 그 증언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여인영 사령관이 내놓은 발언 가운데는 이 부분이 뭐 헌법재판관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증인 신문 과정에서의 성과로 인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 여인영 피고인이죠, 이제는 형사 재판에선 여인영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휴대폰 메모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물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와 관련한 것, 그리고 합동 체포조 운영하고 경찰과 조사본부가 30명의 위치 파악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수방사 조사본부, 또 문서고 구금시설도 언급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본인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물증으로 나타난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래 보면 합동체포조 작전 개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뭐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 낱낱이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헌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 신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여인영 전 사령관의 발언도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릴게요. 자, 김유정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여인영 사령관이 대통령이라는 뭐 주어를 언급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포 명단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자신이 전달했다라는 점은 지금 밝혔어요. 예. 그 내란 형사재판 관련해서 어제 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이 101페이지짜리 공소장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선관위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거에 대해서 불법이다, 위법이다라고 적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뭐 체포 지시한 적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인영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체포 명단을 조지호 청장에게 불러줬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홍장원 1차장은 과거 국회 증언에서도 그렇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대통령한테는 그 명단을 듣지 못했고 방첩사령관에게 듣다가 본인이 더 이상 적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내란 혐의의 맨 꼭대기에 우두머리로서 피의자 윤석열이 있는 것이고, 이런저런 지시들을 다 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인데 본인은 오늘 3분 발언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형국이다 이런 궤변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들을 사실관계를 감안해서 재판부가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군이 따지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도 보이고 읽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정확히 좀 파악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영현 의원님. 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발언이 좀 달라졌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발언을 안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탄핵 심판이 좀 늘어지는 거 아니야? 더 시간이 지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탄핵 심판에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까지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비상계엄이 이제 이 탄핵이 되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면 이제 탄핵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헌법 위반인 점은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충분히 헌법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중대하냐 아니냐와 관련돼서는 비상계엄을 빙자해서 그 법에는 금지되어 있는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헬기가 국회 잔디마당에 착륙을 해서 군병력 일부가 국회 의사당에 침입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 외에 뭐 이게 뭐 거기 가가지고 끌어올 의사가 있니 없니, 뭐 체포할 의사가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문제. 그거는 이제 내란 포고령 1호도 포함되나요, 거기에는? 당연히 포함되죠. 예. 포고령 1호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계엄 담화문에 국회 때문에 내가 계엄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것들만 모두 봐도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소추인 측에서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탄핵 심판을 위해서라면. 다만 이게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증인신문 없이, 소추인 측 증인신문 없이 진행한다는 게 좀 모양상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소추인 측에서 4명의 증인을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 지금 이 탄핵 심판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김용남 의원도 같은 생각이세요? 대세에 예, 지장이 그렇습니다. 없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그 증인으로 출석한 각군 사령관들이 계엄의 적법성을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군인으로서 최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증언은 탄핵 결정을 하는 데서 크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과 그 결정 자체가 위법하냐, 헌법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췄느냐만 보면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각군 사령관들이 대통령의 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탄핵 재판에 있어서만큼은 큰 변수는 아닙니다. 그건 형사 재판에서는 중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분들을 국회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부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계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그게 어쩌면은 마이너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저는 공감은 합니다만, 그러나 대통령 측에서 봤을 때는 지금 검찰 조사에 드러난 공소장 또는 이분들이 그동안 했던 1차 진술,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모두 다 사실로 확정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이 증언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게 사실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호소를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탄핵 심판이 일단 지금 예정된 것은 2월 13일 목요일 8차 변론까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리고 내일 모레죠. 6일부터는 종일 심리를 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집중도 있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바로 선고일을 잡을지 아닐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모레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나오는데 이에 앞서서 곽 사령관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여러 진술들을 했습니다. 그 진술을 바탕으로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빼내라고 한 게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 답을 알고 있는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답을 먼저 들어보시죠. 요원의 문제는 12월 4일 01시부터 09시 사이에 있었던 707 특임단 요원이 본관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사실이 정확히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35분 사이에 있었던 대통령과 전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두 가지 사실도 맞습니다. 요원과 의원 둘 다 있었지만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건 분명 의원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당시 본관 안에는 요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하실 때 당시의 상황이 707 특임단 그 작전 요원들이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본관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원을 빼내라는 게 여당에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민주당 사주에 오염됐다며 공격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대통령에 불리하게 진술한 이유가 회유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에 전문위원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이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방에 누가 들어왔었냐고요? 조용하세요. 누가 들어왔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의지대로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누구의 요구로 답변한 사항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가면은 사령관이 해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김병주 의원도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임종덕 장군도 투스타 장군 출신인데 누구가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해유당합니까? 저를 모독하고 군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거 사과하십시오. 곽 전 사령관이 진실을 다 묻고 안고 가자는 김용현 장관 말에 반발해서 입을 열기 시작한 거라는데요. 이걸 회유나 사주로 폄훼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회유를 주장했고 사과하라는 사과 요구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거 잠시 뒤에 따져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는 사람은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어요. 이거 김용현 전 장관이 얼마 전에 헌재 나와가지고 요원이다, 의원 아니다라고 했던 주장하고 완전 배치되는 거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도끼로 부수고라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의원들을. 4명이 1명씩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다른 사령관들도 다 진술을 하고 있는데 김용현 장관만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를 참 어이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곽종근 그 사령관 얘기로는 0시 20분부터 0시 35분 사이, 그러니까 12월 4일 계엄 해제 전이죠. 그때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받은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라고 김용현 주장대로 요원이라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끌어내기 위해서 유리 깨고 들어가서 다시 나오기 위해서 깨고 들어갔다는 겁니까? 아, 그러네요.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예. 이미 그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를 요원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거는 어린 아이들도 믿지 않을 이야기를 이렇게 버젓이 했던 그때 그 김용현의 그 모습이 다시금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본관에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 때문에 이것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때문에 이 경고형 계엄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군만 이용당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옥중 노트를 작성한 것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당에도 그런 궤변을 일삼고 있는 그 윤석열 측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복장이 터지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은 국무회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 말씀하신 대로 포고령, 또 담화문, 그 비상입법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이미 뭐 충분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번 그 탄핵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문영배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물어봤었던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하게 4글자로 없습니다. 이렇게 답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이미 뭐 검찰 조사라든가 공소장에서 드러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뭐 증언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겠죠. 네. 또 하나는 끌어내라고 했다는 대상이 요원이냐 의원이냐. 처음에는 뭐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에 요원이라고 했었던 것은 뭐 정황상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의 실수에 의한 발언이었음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의원이라고 분명히 또 얘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목요일에 헌법재판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오늘 했던 발언과 같은 발언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증언할 경우에 그럼 또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상당히 곤란한 증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헌법재판을 왜 합니까? 이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곽종근 사령관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본인이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예,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에 그 누구에게도 질서를 유지하라거나 시민을 보호하라거나 이건 경고용이다, 그냥 경고용 계엄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가 전혀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국회의 질서 예방용으로 군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이 개입할 만큼 그 치안이 우려됐습니까?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도 어느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옥중 기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노트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용현 전 장관과의 통화 내용인데 내가 국회, 선관위 3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에 보낸 인원 임무 중지하고 안전구역으로 철수하겠다고 했더니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문상호 사령관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아무 말 없길래 내 판단으로 병력을 뺐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철수 지시를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옥중에서 쓴 기록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지난 23일 4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서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령관과 대통령의 그 말이 전혀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 김용현 의원님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나요? 통상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사람의 진술과 부인하는 사람의 진술 중에는 인정하는 사람의 진술을 좀 더 믿을만 하다고 보죠. 예.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는지 뭐 합리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는지 부합하는지 이거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온 국민이 그날 그 밤을 새워가면서 목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최초에 제지를 했었던 거, 그리고 의원들과 국민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계엄으로부터 한 3시간 이내에 의사당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해제 결의를 했는데 그 와중에 군이 국회에 침투해서 의사당까지 들어갔다는 그 객관적 현실이 있는데 예.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면 뭐 것만 주려 했다, 뭐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려고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과 지금 온 국민이 밤을 새워 지켜본 그 현장과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이 한 말과 다 보태어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뭐 굳이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각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여러 주장들을 쏟아냈는데 정확한 통화 내용은 기억이 어렵지만 상식에 안 맞는다. 홍장원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인터뷰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영, 홍장원 두 사람이 좀 맞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함께 자리하면서 증인석에서 같이 신문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순차적으로 진술이 나오면서 그 진술끼리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고요. 다만 여인영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에 홍장원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 홍장원과 통화했던 상황 정확한 기억은 없다라는 점도 진술을 했습니다. 반면에 홍장원 전 차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 그대로 재판관들 앞에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했던 발언들이 그대로 사실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정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또 전해드리죠. 자, 앞서 잠깐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에서 보셨지만 국민의힘의 임종득 의원이 회유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늘 계엄과 관련한 2차 청문회 자리에서 고성과 거친 표현까지 오갔는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들어왔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무슨 말이 오고 갔어요?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가면은 사령관이 회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하고 가서요. 양심 고백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합니까? 그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저희가 얘기하세요 한 게 아니고 그래도 제보가 오면 팩트 체크는 해야죠. 물타기라뇨? 싸가지? 싸가지? 말 함부로 사과하세요. 싸가지라뇨?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싸가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거요? 이상입니다. 예. 자,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와서는 안 될 단어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거죠. 뭐 한쪽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그 상황에 대한 제시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회유 당했다라고 공격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모욕감을 느낀 상대방에서 반박을 하면서 뭐 싸가지라는 용어도 등장을 했는데 일단은 뭐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는 문제는 좀 부차적인 문제로 치유하더라도 지금 흔히 나타나는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마땅히 공격할 방법이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정군 전 특전사령관이 야당의 회유를 받아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지금 여당 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 회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회유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거짓말의 대가를 제시해야 뭐 대가 관계가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회유 당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곽정군 전 특전사령관의 국회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 참 우리나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각 국회의원들의 주장이나 뭐 이런 진술 같은 것도 일정 부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좀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상민 전 장관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증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언하지 않는 발언을 준비는 했는데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개된 윤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 보면은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왜 나왔냐면 국회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느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때문이었는데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24시경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JTBC, MBC 등에 경찰이 투입이 될 예정인데 협조가 오면 조치를 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은 말을 극구 아꼈고요. 하지만 같은 자리에 참석한 소방청장은 지시를 받았다라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증인 계엄 직전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라는 내용의 문건을 받아본 적 있죠? 검찰의 공소 사실입니다. 인정합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의 사전 지령대로 계엄 선포 후에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언론사 단전 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답변 좀 해보세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민 증인이 단전 단수 요청을 소방청에서 받은 것이 있는가? 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저기 조치하라라고 말한 바 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희 의원님, 소방청장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니까 부인도 아니고 인정도 아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인정이라고 봐야겠죠. 예. 국회 국조특위 나와가지고 증인 선서 계속 하지 않고 그다음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앵무새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의 이 공소장을 보면 한마디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윤석열 피의자가 군경을 동원해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직접 이상민에게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 이상민 전 장관이 뭐 증언을 하건 말건 그건 뭐 관계 없고요. 언론 자유에 대한 헌법에 적시된 언론 자유에 대한 수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지금 구속 상태죠. 재판을 받게 됐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민간인 신분의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거든요. 윤건영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끝번호 9481 이 번호 기억나십니까? 이 번호는 바로 노상원 씨가 썼던 걸로 확인되는 비화폰 번호입니다. 모르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날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비서관이 와서 비화폰 가져갔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비화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를 리가 없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불출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경호처에서 일단 답변을 흐린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요. 아직 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화폰이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예비역 민간인이거든요. 예. 근데 그 예비역 그것도 민간인에게 비화폰이 제공됐다는 사실이 확인으로 드러난다면 대단한 군기문란이겠죠. 그러나 경호처에서 지금 뭐 비화폰이 제공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말을 흐리고 있는 것은 실제로 확인을 아직 못했거나 아니면 뭐 불리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으로서는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뭐 대단히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화폰으로 여러 지시나 아니면 뭐 상의 내용 이런 것들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고 대통령하고 사령관들이 뭐 통화를 했느니 뭐 몇 번을 했느니 어떤 내용을 했느니 이런 것도 지금 진술이 약간씩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비화폰의 그 내용 서버에 통화 내용이 담긴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비화폰이 향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영현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일단은 경호처가 확실하게 이제 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고 계획됐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비아폰을 지금 그 민간인인 노상원 씨에게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외에도 김건희 씨한테도 뭐 지급했다는 보도도 예. 있고요. 예, 다 의혹 단계긴 하죠. 예, 의혹 단계긴 한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라는 이제 또 다른 징자인 것이죠. 비아폰이라는 것은 이제 공적 영역에서 도청 이런 것을 이제 도감청을 방지하려고 한 것인데 예, 비아폰으로 통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전화가 오거나 비아폰으로. 비아폰은 사실은 지급 대상자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사인끼리 통화를 하면 사실은 통신사의 통신 내역을 조회하면 기록이 남죠. 기록이 다 나오죠. 근데 비아폰은 이 통신사를 통해서 통화 내역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의 서버에만 그 기록이 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뭐 끌어내라고 한 게 요원이 아니고 의원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12월 4일 자정이 조금 넘어간 시간에는 국회 의사당 본관에는 요원은 들어간 사람이 없고 의원들만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통화 전화를 받은 시간을 확인하면 바로 그 내용의 진실 여부가 가려지거든요. 근데 그건 통신사의 그 조회 갖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에 있는 서버를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서버 확보를 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계속 경호처에서 거부를 하고 있어갖고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 서버를 빨리 어떻게든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수사기관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질문 드린 거는 청와대에 근무하신 분이나 국회의원들도 비아폰으로 그러니까 상대가 전화 온 적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민간인이 이걸 썼다고 한다면, 이걸 들고 썼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기문란 사건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일단 오늘까지는 의혹 제기 단계이고 경호처가 확인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확인 결과가 나오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호처에 지금 그 김성훈 차장이 아직 건재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건재한 이상은 경호처가 확인해 줄까요? 확인이 쉽지 않겠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이 김성훈 차장이 구속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계속 있는 한은 사실상 증거 인멸을 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증거를 확보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보도상으로는 검찰이 이제 한 차례 기각하고 영장 기각하고 두 차례는 보완 수사를 명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왜 검찰이 이 사안에 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그 업무를 처리하는지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향후에 뭔가 조금 투명해져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마지막으로 들을 내용은 오늘 마찬가지로 청문회에서 나온 주장인데 의혹이고요. 구판을 벌였다. 어떤 구판인지 들어보시죠. 예, 한겨레 20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실에 역술인 출신 4급 행정관이 있었다, 채용됐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왜 대통령실에 역술인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소수 종교, 신흥 종교, 역술인 관리를 했다라고 제보를 받았고요. 대통령실 직원들, 대통령 내외와의 궁합 이런 것들을 봤다라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직원 채용할 때도 그렇게 본 겁니까? 네, 그렇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대통령실에 굿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도 추진했다고 하던데 관련 제보가 있습니까? 그 소위 이제 영빨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구술했다라고 제보를 받았고 실제 굿 한 곳에서 4천만 원 이 정도 받았다는 걸 산들이 계룡산, 가막산, 설악산 이런 산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굿 땅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자, 국가 거사를 위한 구술했다. 5대 명산에서 그리고 확인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광재 위원님. 근데 저는 뭐 이게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역술인 출신의 4급 행정관이 채용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수석실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종교비서관 밑에는 여러 행정관들을 선발하게 돼 있고 관련한 이야기들을 청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4급 행정관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뭐 용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뭐 국가적인 거사의 이런 뭐 무속적인 행위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동원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어쩐지 그랬을 것 같고요. 왕자 쓸 때 알아봤고요. 그 대통령 비서실에 4급 행정관 역술인 출신 용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뭐 5대 명산에서 굿했다고요. 그 돈은 어디서 나서 구슬하고 돌아다녔는지 정말 이게 하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인가. 나라가 이렇게까지 국격이 추락해도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개탄합니다. 이거 진실을 명확히 밝혀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진실 밝혀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죠. 그리고 어쨌든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증인의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끝내겠습니다. 네 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눈가는 얇고 민감하니까 아이크림은 더 신경 써서 골랐죠. 3X 이펙트로 탄력을 채워 3.7배속 빨라진 주름 개선. 경험하세요. 1위의 차이. 유세린 아이크림. 유세린.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가치. 이미르가 뒤집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 레전드 오브 이미르. 지금 사전 예약 중. 콜마의 압도적 기술력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건강기능식품을 연구하고 첨단 바이오 신약 개발까지. 한 개를 넘다, 세 개를 열다. 콜마. 내가 이야기해 줄까요?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에 전문위원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입국과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 시국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라고 반박한 사령관을 특정 정당의 사주를 받은 인물로 몰아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엔 폭도들의 난동을 보도했더니 취재진이 폭도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들이 있었고 헌법재판관 가족의 성향이 어떻다며 시대착오적인 연좌제까지 끌어다 쓴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과거엔 공익 제보를 했다가 인신 공격에 시달리는 사례들도 있었죠. 더 참담한 것은 이런 메신저 공격에 일부 언론까지 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메신저를 공격해도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2025 넷플 로맨스. 비주얼 터짐. 풋풋함 터짐. 예뻐. 설렘 터짐. 나 좋아해주나? 준비됐어? 넷플의 새로운 로맨스. 넷플릭스. 침대는 과학. 모두가 아는 숙면 공식.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중화요리 먹으러 난 집으로 간다.
동파 육도, 고추 잡채도. 차오차이로 집에서 내가 한다. 차오차이. 네, 이 시각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속보가 나오면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룸에 이어서 뉴스 특보를 제가 진행할 예정인데 그 시간에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0 라이브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